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미리 양해의 말을 좀 할게요. 오늘 선생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해를 부탁하며 오늘 8번째 시간 들어갈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본격적으로 담화 유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당연히 다음 시간에 면접을 할 텐데요. 다음 시간까지 대화를 끝내고 다다음 시간부터 면접을 할 예정입니다. 자, 대화는 담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흔히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화에 대한 이 담화 유형을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매일매일 하는 거 있죠. 학습 목표 읽는 건데 여러분들 좀 따라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상호작용하는 수업,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잊지 않았겠죠. 그래서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개념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자기 표현할 수 있다. 2.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요구를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다. 3.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자, 학습 목표가 3가지나 되네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학습지 속에서 더 많은 지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1번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활동과 핵심 정리를 볼 거예요. 자,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 키워드가 보이는 것 같네요. 자아 개념이 뭘까? 저 친구는 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자기 표현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하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기 표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조금 더 개선시키고 갈등을 잘 관리하는 방법, 대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적어놓기만 해볼까요? 대화 방법 중 하나인 어떤 개념을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 화법, 듣기와 말하기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들을 때 상대방의 말을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공감하며 듣기, 공감적 듣기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자, 2번과 3번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1번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정리를 한다고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용 연결 표현 쓰고 있어요.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앞으로 돌아가서 복습 꼭 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대화 좀 형식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대화란 과연 무엇일까? 대화가 혼자 이루어지진 않겠죠. 2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얘들아, 서로 도와가는 활동입니다. 상호 협력적인 활동이에요. 자, 서로 도와갑니다. 이 부분 화법의 성격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 밑에 있습니다. 자, 단순히 정보를 각각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법이라는 거. 상대방과 협력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공유한대요. 우리 지금 이거 화법의 무슨 성격일까요? 4글자인데 여러분들 이 부분 선생님이 비워두겠습니다. 꼭 채워 넣어주세요. 4글자라고 했습니다. 자, 화법의 땡땡땡땡적 성격입니다. 각각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 중심으로 서로 교섭해 가면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당연히 공유까지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관계를 맺는 행위. 이거 너무 쉽죠? 여러분들 쓸 수 있겠습니다. 두 글자예요. 화법의 땡땡적 성격. 우리 화법이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언어적 목표, 이러한 성격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땡땡적 목표가 있다고 해서 이런 성격에 대해서 배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면 당연히 앞전 학습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화에 대해서 대화는 이런 거구나 파악을 했다면, 자, 본격적인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봅니다. 다음은 구라는 친구예요. 구 이름입니다. 구가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그린 만화입니다. 이 만화를 보고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핵심 키워드, 우리 아까 학습 목표 할 때 했습니다. 자, 개념, 그 다음 관계 형성에 적절한 자기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화가 좀 우리가 배우는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좀 화질이 깨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79쪽부터 81쪽까지 확인하면 좀 더 선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은 교과서와 학습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이구라는 친구가 전학을 왔나 봐요. 자, 그런데 소개할게요 했는데 자기소개가 여기 봅시다. 이구입니다. 끝입니다. 이름이 다예요. 그러니까 웅성웅성 거리죠. 자기소개가 저게 끝이야? 이거 특이하네 라고 다른 친구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자, 밑에 내려갑니다. 구의 자기 표현. 구가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상대방에게 자기에 대한 정보를 거의 드러내지 않죠. 이름 빼고는 드러내지 않는, 적어봅니다. 소극적인 자기 표현을 함. 굉장히 소극적인 자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키워드 한번 볼게요. 자기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봅니다. 자기 표현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배워봅시다. 말 그대로 자기 표현이에요. 타인에게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바로 자기 표현이고요. 자기 표현을 원만히 한다면, 얘들아, 내가 나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면 타인이 나에 대해 잘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기와 타인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 알아가고 친밀감 형성함으로써 결국 우리 대인관계 형성, 발전, 유지 전부 큰 영향을 끼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기 표현이고요. 뒤에 부분도 있는데 요거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김수민이라는 친구가 접근합니다. 너 어느 지역에서 왔니? 라고 물어볼 만한 질문을 하고 그 뒤에 잘 보세요. 부모님 일 때문에 온 거야? 이전 학교에서 성적은 어땠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구라는 친구가 뭔가 좀 언짢았나 봐요. 지금 내 신상 조사하는 거니? 라고 아주 앙칼지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민이라는 친구가 내가 원래 궁금증이 많아서 궁금한 걸 물어보려고 밤늦게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가 피곤한가 봐요. 그만 가줄래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격이 좋을 수도 있는 이 수민이라는 친구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 같은 애한테 말을 건 내가 바보지 라고 더 나쁘게 맞대응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가 또 더 열이 받는 거죠. 너 뭐라고 했어? 한번 해보자 이거야 라는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안 좋은 의사소통 방식을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수민이의 자기 표현입니다. 자, 관계 형성의 초기죠. 왜냐하면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상대방이 뭐를 많이 느끼게 되겠어요. 당연히 부담을 느끼겠죠. 부담을 느낄 수 있도록, 자, 얘들아,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채워넣지 않을 거예요. 이따가 배우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배우고 한번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땡땡적 차원의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고 과도하게 표현하죠. 자기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자기 표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 표현.
올바른 자기 표현의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우리 자아가 두 가지의 자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의 사회적 차원의 자아고요. 그 다음 성격이나 취향, 종교 이런 것들 개인적 차원의 자아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민정 선생님이랑 굉장히 친한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민정 선생님과 친하진 않았겠죠. 당연히 관계를 점점점 형성해가고 발전시켜 나가겠는데 그러할 때 자기 표현이라는 것을 서로가 수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민정 선생님이 처음에는 포항 출신이구나. 그리고 여중여고를 졸업했구나. 그리고 민정 선생님은 선생님과 동갑이구나. 나이 정도, 이 정도로 파악을 했죠. 사회적 차원의 자아를 서로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는 처음에는 관계 형성의 초기에는 사회적 차원의 자아를 표현합니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관계가 발전이 되죠. 관계가 발전할수록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정보를 좀 더 공유하게 됩니다. 민정 선생님은 공유라는 연예인을 좋아하는구나. 이상형은 그렇게 되는구나. 점점점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알게 되겠죠. 자, 적어봅니다. 자, 올바른 자기 표현의 방법입니다. 자기 표현의 수위 또는 정도가 그리고 속도 또 서로가 일정하게 받아들이기에 적절해야 돼요.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해요. 이러한 부분 잘 기억해 둡니다. 자기 표현의 수위나 속도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 적절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의 초기에는 사회적 차원의 자아를 점점점 관계가 발전할수록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자기 표현의 방법이다.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이제 넘어갈게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학습 목표에서 했던 자기 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아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만화도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좀 더 선명하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구의 자아 개념이 처음에 조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가 나중에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배우면서 자아 개념이라는 개념을 확인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우리 수민이라는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지금 급식소에서 안녕, 너 이름 참 독특하더라,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자기 이름에 대해서 전에 놀림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몰라, 알 것 없잖아. 보이죠? 몰라, 알 것 없잖아. 나 원래 성격 까칠하니까 신경 꺼. 라고 아주 앙칼지게 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오해하지 마. 난 네 이름이 멋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수민이는 여기 보면 쟤 엄청 까칠하니까 딴 데 가서 먹자. 라고 수민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 굴하지 않고 멋있어.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멋지다고 대부분 웃기다고 놀리던데 라고 했더니 아니야, 너 이름 진짜 쉽고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한자 어떤 거 써?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가 조금 더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구의 자아 개념. 처음에 여기 보이죠? 노란색 형광펜 보입니까? 쟤 엄청 까칠하니까 딴 데 가서 먹자라는 우리 구가 듣고 있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 자아 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 원래 성격 까칠하니까 신경 꺼. 내 이름 너무 싫다. 내 이름 너무 싫어. 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 부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이 친구 스스로가 굉장히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 메시지를 받으니까 당연히 나는 나 왜 이래? 라고 부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 친구도 다른 친구에게 이 구라는 친구가 공격적으로 얘기하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친구, 이 굉장히 푸근한 친구가 계속 이름에 대한 칭찬도 하고 한자는 뭘 써? 라고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원준이라는 친구였네요. 자, 원준이가 계속 이 구에게 좋은 말을 해주니까 구가 이렇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원준이라는 친구가 난 네 이름이 멋진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기억하기도 좋고 부르기도 쉬워서 좋은걸. 이야, 뜻까지 멋있는 이름이었네. 난 네 이름이 생각할수록 좋은 것 같아.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구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라는 친구가 점점점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 라고 상대방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게 되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봅니다. 우리 만화는 얘들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교과서를 통해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이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성됐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상대방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얘들아, 다른 사람, 타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타인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얘들아, 자아 개념은 개인 내부에 있는 것이지만 내 내부에서 자생, 스스로 생성된다기보다는 타인에 의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개념에 의해서 당연히 상대방에 돌려주는 메시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굴레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되냐? 자, 자아 개념의 순환. 어떻게 자아 개념이 순환되고 또 고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밑에 보세요.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점 2개.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반응, 즉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 모습을 인식합니다. 상대방이 주는 메시지에서 나는 좀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개방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규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아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형성된 자아 개념은 다시 간다고 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으로 돌려진다고 했습니다. 자, 요 표 있죠? 그림 있죠? 그림 부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내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는 참 활발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좀 자신감 있고 활발한 사람이구나 라고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생성되겠죠. 그래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상대방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다시 나를 어떻게 저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구나, 자신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규정을 하니까 다시 긍정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자기한테 되돌려준다는 이러한 선순환의 고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고쳐주세요. 부정적 메시지가 유입됩니다. 저 사람은 좀 소극적이야. 뭔가 되게 자기를 밝히지 않으려고 해. 라고 부정적 메시지를 유입하게 되면 나는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의사소통 방식, 예를 들어서 소극적이고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 또한 나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도 당연히 계속 순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순환했습니다. 자, 밑에 정리할게요. 부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인한 의사소통 방식의 부정적 순환고리, 악순환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면서 고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의사소통 방식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 마지막입니다.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우리 자아 개념의 개념을 볼 때 자기 내부에 있는 거지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타인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타인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자아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중요한 타인 또는 타자, 중요한 타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히나 성장기에 자아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부모, 교사, 주변 또래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냐에 따라 내 자아 개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것이 또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이 중요한 타인으로서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1번 볼게요. 자, 대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 개념 했습니다. 인식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표현, 여러분들 적절한 속도와 수위를 지켜가면서 자기 표현을 하는 우리 어린이, 학생, 청소년이 되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2번, 3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또 수고 많았고 또 열심히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